소총 대신 드론 한국군이 50만 드론 전사를 만들려는 진짜 이유. 오프닝.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전장에서 가장 많은 병사를 죽이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탱크? 미사일? 아닙니다. 단돈 수백만 원짜리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 피해의 70에서 80%가 드론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한때 최강이라 불리던 러시아 탱크들이 하늘에서 날아온 손바닥만 한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한국 국방부가 2025년 9월 전례 없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 모든 군인이 드론을 소총처럼 다루는 나라. 군복 벗고 나와서도 드론 전문가로 활동하는 나라. 이게 단순한 구호일까요? 아니면 진짜 전쟁 준비일까요? 오늘 그 속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부 전쟁이 바뀌었다. 드론이 지배하는 전장.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압도적인 탱크 전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억 원짜리 러시아 탱크가 수백만 원짜리 드론 한 대에 무너졌습니다. 지휘관이 탄 차량이 FPV 드론에 추적당해 폭발했습니다. 보급 트럭이, 탄약고가, 심지어 군함까지 드론에 격침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 피해의 70에서 80%가 드론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단 15억 원짜리 소형 드론이 러시아의 전략 항공자산 구조 원어치를 날려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북한군입니다. 2025년 기준 최소 1만여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파병됐습니다. 이들은 지금 드론 전술의 핵심인 FPV 자폭 드론 운용을 직접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서 똑같은 전술을 쓴다면? 그게 한국 국방부가 부랴부랴 드론 전사 양성에 나선 진짜 배경입니다. 2부 2022년에 굴욕 북한 드론이 청와대 상공을 날았다. 사실 한국은 이미 드론의 위협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2022년 12월 북한 드론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중 한 대는 청와대 인근 상공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걸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동원한 전투기, 헬기, 경공격기 모두 소형 저속 드론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격추를 시도하다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그 북한 드론은 사실 굉장히 구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첨단 드론도 아니고 AI도 없고 그냥 시중에 파는 수준의 드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 막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게 폭발물을 싣고 있었다면? 감시 카메라였다면? 이 사건은 한국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드론 전력 강화를 서두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3부 50만 드론 전사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건가? 그래서 나온 계획이 바로 50만 드론 전사 양성입니다. 2025년 9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이 계획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든 군인이 입대하면 드론 조종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드론이 소총처럼 모든 병사의 개인 무기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2026년 예산으로 3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으로 교육용 소형 드론 1만 1265대를 각 부대에 배치합니다. 부대 안에 드론 교육장을 설치하고 전문 교관도 양성합니다. 그리고 육군 36사단을 드론 전담 실증 부대로 지정해 선도 모델을 만듭니다. 목표는 3년 안에 드론 5만 대를 도입하고 현역 병사 50만 명 전원이 드론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 계획을 1990년대 김대중 정부의 전 국민 IT 교육에 비유했습니다. 그때 군에서 컴퓨터를 배운 청년들이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듯이
지금 드론을 배운 병사들이 나중에 드론 산업을 이끈다는 구상입니다. 군사 전력 강화와 민간 산업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거죠. 사부 불편한 진실 중국산 드론으로 훈련한다. 여기서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군은 50만 드론 전사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정작 교육에 쓸 드론이 어디서 왔는지가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핵심 부품이 국산화된 드론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2026년 군에 투입되는 드론 1만여 대 중 상당수가 중국산 부품 기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군 드론 부대가 알리테무 부대라고 불려도 될 정도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드론의 데이터 송수신 모듈이 중국산이다 보니 드론 사고가 나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메모리 카드를 중국 업체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사기밀이 중국 업체를 통해 분석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국군 드론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안규백 장관 본인도 우리 무인기 생태계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드론 강국 중국은 전 세계 드론 부품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심찬 계획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 한계, 그게 지금 한국 드론 전력의 현실입니다. 오부 드론 사령부 해체 논란 계획이 엇박자다. 더 황당한 상황도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북한 드론 침범 사건 직후 2023년 9월에 드론작전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6회 공군 해병대가 합쳐진 최초의 합동 드론 전담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이 드론 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향으로 권고가 나왔습니다. 합동작전 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면서 드론 사령부 조직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한쪽에서는 50만 드론 전사를 키우겠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드론 전담 사령부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기술 개발과 조직 운영, 전략 수립이 따로 놀고 있다.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이라는 건 모두가 압니다. 문제는 인식과 실행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육부그래도 가야 할 방향 왜 이 계획이 중요한가? 비판도 많고 현실의 벽도 높지만 이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됐을 때 DJI 드론에 케이블 타이로 수류탄을 묶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중국산 부품 없이 드론을 직접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절박함이 혁신을 만든 겁니다. 한국도 지금 그 절박함을 느껴야 할 시점입니다. 러시아 전선에서 드론 전술을 배운 북한군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가 드론 수백 대를 동시에 날릴 경우 한국군은 수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로 하나하나 잡아야 합니다. 비용 계산이 안 됩니다. 대응책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도 드론을 대량으로, 빠르게, 싸게 운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게 50만 드론 전사 계획의 본질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드론은 이제 특수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소대원 하나하나가 드론을 들고 싸우는 시대가 왔다. 한국이 이 흐름을 따라잡으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클로징.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군의 50만 드론 전사 계획,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한 드론의 위력, 북한군의 실전 경험 흡수, 2022년 청와대 상공 침범의 굴욕. 이 모든 것이 쌓여나온 절박한 대응입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드론 부품 90%가 중국산이고 국산화율은 40%도 안 되고 드론 사령부는 해체 논란 중입니다. 계획은 야심차지만 실행이 따라오지 못하면 구호로 끝납니다. 지금 한국이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드론 강국으로 가느냐, 알리테무 부대로 남느냐. 그 답은 앞으로 몇 년이 결정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전선에서 배워온 드론 전술이 한반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직접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